상속세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부유층에만 국한되었던 상속세는 부동산 가치의 꾸준한 상승으로 점차 일반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무려 21,193건으로 이제는 중산층도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기준 상속세율과 함께 공제 한도와 주요 공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이는 상속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인데요. 2024년 말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기존 세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상속세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은 2028년 이후 시행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세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주요 상속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배우자의 상속 지분이 이 한도 내라면 별도의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고액 자산가일수록 배우자 공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 1인당 5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한데요.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일수록 상속세 부담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외에 형제자매나 조카 등에게 상속될 경우 1인당 1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이 항목은 상속인의 관계와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공제는 상속 재산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채무나 장례 비용은 재산공제로 처리되어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평가 기준이 복잡하고 적용 가능 여부도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소액 부동산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예금, 유족의 생계 목적 자산 등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또한 특별공제나 상속인의 상황에 따른 공제 혜택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제 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상속세 공제 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전체 세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절세를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으로 적용 가능한 모든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빠짐없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공제를 누락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추후에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세법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주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고액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작은 실수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구조에 맞게 공제 항목을 최적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적절한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불리한 세금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재산의 형태가 다양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가액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생전에 증여를 미리 고려하거나 지분 구조를 조정하는 등 사전에 상속세 공제 한도를 염두에 둔 계획적 설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